자,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굉장히 빡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을 압수해 갔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자기들도 받게 될 어? 그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인데 경찰이 뭘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서 압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검찰이. 너 이거 보지 마 하면서 증거를 가져가 버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야,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그 평화나무에 그 한 분이 후원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지를 해왔습니다. 왜 후원을 끊으시나 봤더니 제가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 근본 없는 인간이라고, 근본 없는 새끼라고 얘기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끊으셨는데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다 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뭐 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웃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농담의 그 범주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후원 뭐 끊으신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은 제가 앞으로 농담을 할 때는 좀 확실하게 농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농담이랄지라도 그 너무 모멸적인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친한 사이죠. 이동영 씨, 이동영 작가하고 뭐 물론 이제 서로 이렇게 디스를 해가면서 왜 있잖아요. 송대관하고 태진아가 디스하면서 서로 띄워주고 밀어주고. 근데 뭐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게 이제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순간 뭐 그거는 개그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동영 작가에게 근본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이런 그 근본 따지는 자들 그렇잖아요. 야, 너 출입 기자 아니잖아. 근데 왜 질문해? 너 근본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근본 없다면 김용민이도 근본 없지. 제가 무슨 근본이 있어요, 여러분. 유령 언론사의 뭐 언론인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 학교도 아니,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 눈에 보기에는 근본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동영 씨도 이제 저를 막 흉을 보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이동영 씨 뭐가 됩니까? 같이 흉을 보면서 서로 서로 이제 디스를 하면서 더 이제 친선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예. 아니 이동영 씨가 기분 나빠했다는 게 아니라 이동영 씨를 지지하시는 분이 평화나무 후원하셨는데 후원을 이제 끊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제 평화나무로 어떤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후원을 안 하겠다. 이동영 근본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그는 잘못된 발언이다. 화가 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후원을 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농담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고 이게 참 들으시는 분이 불편했다면 그건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그 오해를 좀 풀 목적으로 드리자면은 송대관, 태진아의 그런 서로 디스하면서 같이 커지는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노린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작가도 저를 얼마나 많이 놀려 먹습니까? 특히 사람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아이고, 여러분 좀 많이 후원해 주세요. 평화나무. 예. 괜히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한국 개신교가 문재인 대통령 해코지한다는 그거 빤스는 그냥 해본 얘기일 수 있어요. 빤스는 그냥 본심은 아닌데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교인들은요, 빤스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인들은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그쪽에서 져봐요. 안 되겠다. 악마는 죽여야겠다. 라면서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이의 그 세가 점점 눈에 띄도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청운 효자동 주민들, 그분들 생활이 파괴되고 국립서울명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파괴되고 청와대 앞에 치안이 파괴가 되고 또 누구는 9년형 받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이 9년형을 받는데 이 인간들은 날마다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목다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내버려두고 법치주의의 그 형평성 이것도 파괴되고 있는 판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내고 무엇을 위한 이게 관용인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건 있겠죠. 문 대통령이 참 반대자들도 포용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정말 우리 법치가 파괴된다면 이게 선과 후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 김조원 민정수석의 그런 직무 태만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명백한 불법이 이 청와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들 보고만 있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압수수색 돼가지고 이렇게 털리기까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야. 규율과 통제라는 것이 너무 강조돼도 문제지만은 그게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고 억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어. 청와대 앞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무슨 낭만입니까? 우리 숨떨방님 말씀처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검찰은 그렇다 칩시다. 윤석열이야 자유한국당 편이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경찰청장까지도 저렇게 가만히 있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청와대를 조수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위상을 조수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속하라, 체포하라, 강제수사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 이렇게 해서 행여라도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강제수사로 돌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힌 혈관 뚫듯이 지금 이게 도대체
어? 피가 안 돌아, 피가. 암 걸려 죽겠네 진짜. 암 걸려 죽겠어. 그래요. 암 걸려 죽겠습니다. 아이고 좀 미치겠네 진짜. 자, 여러분 이제 뭐 이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와 함께 공연, 강연이 있습니다.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 나오시고요. 김호준 총수 나오시기로 했고 확실히 나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장훈 가수 또 전재덕 밴드 나오셔서 멋진 무대 선사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좀 두둑하게 후원금을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용민이가 이렇게 돈 타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김용민이가 먹겠습니까? 예? 평화나무 후원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면요. 내년 총선 한국 개신교가 더는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분위기 혼탁하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대응하고 열심히 또한 그들의 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특정 정당 찍어라, 특정 후보 찍어라, 특정 정당 찍지 마라, 특정 후보 찍지 마라, 특정 정당 찍지 마라.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을 막겠습니다.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돌아가신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수사관의 그 휴대전화를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증거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휴대전화 안에 청와대가 이 백 수사관한테 뭔가 이런저런 부당한 지시,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강도 높아서가 아니라 결국 청와대 부당한 압력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경찰이 잘하고 있던 수사인데 수사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어요. 검찰이. 이 새끼들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정신병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사협조 관계여야 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 의아하다라면서 법원 역시 경찰 직무 영역에 갑자기 뛰어든 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죠.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다 받아줍니다. 지금 법검 거의 법검이 그 한 팀을 이루었어요. 원팀이 됐어요.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사협조 관계라고 한상희 교수 말씀하셨는데 뭐 수사협조 관계입니까? 검찰이 경찰에게 지휘하는 거죠. 지휘하는 거예요. 검찰은 경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갔어요. 검찰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가 담겨있는 휴대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꼭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해서 검찰한테서 증거를 이미 제출받고 조사할 것이지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휴대전화 좀 가져와 봐라. 우리가 수사할게. 이래도 되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왔어요. 압수를 해왔어. 이게 뭐겠어요. 굉장히 다급하다.
굉장히 뭔가 쫓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의 명분을 놓고 검찰이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종철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들어서 증거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점. 그러니까 지금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경찰서장이 김종철 씨란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서초경찰서에 부임을 했는데 청와대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수사를 하면은 청와대에게 기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을 그야말로 수사 실무에서 배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김 서장은 입장문을 내서 청와대 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언론사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 서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국정기획 상황실에 파견됐다가 올해 1월 서초경찰서에 부임했는데 한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를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법무부 파견 검찰은 모두 친정부 성향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찰은 모두 친정부 성향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김 서장이 말이죠. 청와대하고 부당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발견된 것도 아닌데 유죄 추정 원칙으로 지금 서초경찰서는 김종철 서장 밑에 있는데 이거 수사 못 믿겠다. 이러면서 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성을 갖고 한 행동입니까? 이게 제정신 갖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종근님 말씀처럼 무정부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언플일 수 있다. 뭐가 언플이죠? 압수수색한 게 사실이라면 언플일 게 뭐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 일면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이요. 지금 저기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해 갔잖아요. 압수수색 차원에서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 경찰이 다시 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압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경찰이 지금 휴대전화 수사를 했어요. 검찰이요. 이거를 탁 가져갔습니다. 탁 가져갔잖아요. 그랬더니 경찰이 안 되겠다. 다시 내놔라 해가지고 다시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려 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면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 것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요. 왜냐?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김웅옥님, 영장 내줄까요? 내줄 리 만무하지. 미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안 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로서도 부담이지. 야, 이거 경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신청했는데 말이야. 검찰이 이걸 받지 않네. 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검경 갈등이 빚어지면은 검찰도 손해만 봅니다. 손해만 봐요. 서초경찰이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경찰이 지난 2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면서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검찰이 확보해간 그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면서 검찰에다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이 가세하면서 청와대와 함께 검찰에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와대, 경찰이 지금 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며칠 전 진행된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는데 다만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침을 세우니까 경찰은 이 수사관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영장 신청을 통해서 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압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찰의 계획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 신청해서 검찰이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경찰이 바로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검찰이 그래 이거 한번 법원에 청구해보자 해서 법원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인데 만약에 검찰이 중간에서 그거 할 필요 뭐가 있어 하지마 그러면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역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오늘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성을 잃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 기자들 얘기가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문재인 정부처럼 뒤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최소한 자기가 직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게 되는 정부 아래에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수사관일 겁니다. 예. 지금 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 청와대 관계자 협의한 적이 없다. 네, 협의한 적 없이 지금 검찰이 남몰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준 거지요. 참 이거 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안부장 이 두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정리를 요구합니다. 예. 이대로 갔다가는 검찰의 근간도 사라지겠어요. 우리가 검찰이 문 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니까 제 모습이 안 보이시네? 아이고 끊겼네.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꺼져요. 가끔 이렇게 꺼집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인사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분의 교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이러다가는 완전히 매장당하게 생겼어요. 예.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한동훈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정말 윤석열 총장이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양심이 있을 거라고 전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 개혁해 주세요. 개혁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참 답답하네요.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